안녕하세요. AI 시대 생존을 위한 모든 것 코리스 AI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딩을 할 줄 알았다면 내 아이디어로 벌써 대박 났을 텐데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디자이너 출신으로 6년째 AI 스타트업에서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코딩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항상 좌절해야 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코딩 한 줄 없이 오직 AI 코딩 툴 클로드 코드 하나만으로 단 2주 만에 블로그를 만들어낸 모든 과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비개발자가 AI와 협업하며 겪었던 처절한 실패와 교훈, 그리고 눈부신 성공에 대한 모든 기록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저처럼 가상의 개발팀을 지휘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 얼마 벌었는지도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첫 번째,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나?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169개가 넘는 AI 관련 영상 콘텐츠를 쌓아왔습니다. 이 영상들을 블로그 포스트로 재활용하면 구글 검색을 통한 새로운 트래픽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유튜브 영상의 자막을 AI가 자동으로 블로그 글로 바꿔주는 시스템, 완벽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개발자에게 이 시스템을 의뢰하면 최소 수백만 원의 견적이 나옵니다. 아이디어를 검증하기도 전에 큰돈을 쓸 수는 없었죠. 바로 그때 저는 클로드 코드를 공짜 가상 개발팀으로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결과 보고 한눈에 보기. 먼저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 기간은 딱 2주, 발행된 포스트는 총 2024개, 그리고 호스팅과 데이터베이스 비용은 놀랍게도 0원입니다. 기술 스택은 클로드 코드, 넥스트.js, 버셀, 제미나이, 그리고 터소DB를 사용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저는 AI와 대화하며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클로드 코드를 단순히 코드를 짜주는 비서가 아니라 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가상의 개발팀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팀과 소통하는 저만의 5단계 프로세스를 만들었죠. 세 번째, AI, 개발팀과 일하는 법, 5단계 프로세스. 이것이 바로 AI 코딩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워크플로우입니다. 1단계, 명확한 목표 설정. UI 좀 이쁘게 해줘 와 같은 추상적인 지시는 AI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AI 리포트, 추천 로직을 3개의 카테고리로 고정하고 UI를 개선할 거야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2단계 계획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AI에게 절대 먼저 코드를 짜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획해보자, 어떻게 바꿀지 검토해볼래? 라고 말하며 최소 3번 이상 계획을 수정하고 검토하게 만듭니다. PM의 역할은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올바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저는 너 혼자 생각하지 말고 제미나이는 YC 출신 구루 CTO라고 생각하고 같이 토론해서 계획을 더블 체크해봐 라며 여러 AI를 동원해 최상의 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3단계 계획 검토 및 수정. AI가 세운 계획을 제가 직접 PM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아니, 문제수는 항상 10문제로 고정할 거니까 이건 빼줘, 그건 모델에 추가하지 말고 뷰에서만 처리해줘 처럼 비즈니스 로직과 기술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쳐냅니다. 4단계 실행 지시. 계획이 완벽해졌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좋아, 이대로 실행해 라고 명령합니다. 5단계 검증. 마지막으로 로그 봐봐, 실행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며 AI가 자신의 결과물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검증하게 만듭니다. 이 5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저는 AI가 헛소리를 하거나 엉뚱한 코드를 만드는 것을 최소화하고 제 의도대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단계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성공 요인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AI 개발팀을 지휘하는 3가지 핵심 성공 요인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로드 MD, 즉 프로젝트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클로드 코드를 위한 작업 지침서입니다. 프로젝트 최상단 폴더에 이 파일을 만들어 두면 클로드 코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 헌법을 먼저 읽고 규칙을 인지합니다. 제 헌법 제1조는 이렇습니다. 절대 먼저 구현하지 마라. 계획을 3번 이상 할 것이다. 제2조, 목 제발 절대 하지 마라. 저조, 없는 코드를 상상해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프로젝트의 절대 원칙을 문서로 명시해두면 AI가 딴 길로 새는 것을 막고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진적 개발입니다. 한 번에 모든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능 하나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마치 계단을 오르듯 한 단계씩 진행했습니다.
이 방식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 기능 좀 고쳐줘 와 같은 모호한 요청은 최악입니다. 저는 마치 개발자에게 말하듯 골뱅이 pass to file, 이 파일의 45번째 줄에서 maxw4x라지를 maxw3x라지로 바꿔줘 처럼 파일 경로와 라인 넘버까지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매번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AI는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AI 자동화 시스템의 비밀, 3가지 엔진. 제 블로그는 3개의 강력한 AI 자동화 엔진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유튜브 블로그 자동 변환 엔진입니다. 유튜브 API가 제 채널의 새 영상을 감지하면 영상의 자막을 텍스트로 추출해서 제미나이 AI에게 보냅니다. 그럼 제미나이는 그 자막을 4,000자 분량의 전문적인 블로그 글로 제작성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하고 웹사이트에 발행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블로그의 원재료 공장이 된 셈이죠. 둘째, RAG 시스템, 즉 저만의 지식 베이스입니다. 쉽게 말해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100권의 독서 노트를 AI에게 전부 학습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블로그 글을 쓸 때 단순히 웹 정보만 참고하는 게 아니라 저의 독서 노트까지 참고해서 글을 씁니다. 그 결과 다른 AI 블로그와는 차별화된 저만의 관점과 지식이 담긴 독창적인 글이 탄생하는 거죠. 일반 AI가 백과사전만 읽은 학생이라면 저의 RAG AI는 백과사전과 저의 독서 노트를 모두 읽은 학생과 같습니다. 셋째, 자동 발행 시스템, 즉 크론잡입니다. TV 편성표처럼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이 글을 발행해줘 라고 미리 예약을 걸어두면 AI가 알아서 글을 발행하고 심지어 구글에 새 글 올렸으니 수집해가세요 라고 인덱스나우 API를 통해 알림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글만 자동으로 쓴다고 해서 구글 검색 상단에 노출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애드센스 승인과 SEO 최적화를 위해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 전략들을 AI에게 지시했습니다. 목표는 라이트하우스 400점 만점, 성능, 접근성, 모범 사례, SEO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SSG, 즉 Static Site Generation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블로그 글을 미리 완전한 HTML 파일로 만들어두는 겁니다. 사용자가 접속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페이지를 그리는 과정 없이 그냥 미리 만들어둔 완성된 도시락을 즉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로딩 속도가 0.1초 수준으로 빨라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schema.org 마크업입니다. 이건 구글 검색 엔진에게 이 페이지는 블로그 포스트이고 제목은 이거고 작성자는 나야 라고 명함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업을 해두면 구글 검색 결과에 썸네일 이미지, 작성자, 날짜 등이 함께 표시되어 클릭률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이미지 최적화입니다. 모든 이미지를 차세대 포맷인 웹피로 자동 압축하고 사용자가 스크롤을 내릴 때만 이미지를 로딩하는 레이지 로딩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걸 통해 페이지 로딩 속도를 50% 이상 단축할 수 있었죠. 이 모든 복잡한 기술들 제가 직접 코딩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클로드 코드에게 내 블로그에 이 3가지 SEO 전략을 적용해줘 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700개 포스트 유실 사건, 가장 큰 실패와 교훈.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프로젝트 도중 지난 2주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뻔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포스트그레스QL에서 SQLite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빨리 해야지 라는 조급한 마음에 백업 절차를 건너뛰고 AI에게 일단 실행해 라고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베이스 무료 용량 제한을 확인하지 않았죠. 그 결과 700개가 넘는 소중한 블로그 포스트 데이터가 한순간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복구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뼈아픈 실패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백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AI 시대에도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실패 직후 AI에게 실시간 자동 백업 및 복원 시스템부터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실패는 제 시스템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든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Q&A 세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 몇 가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코딩 하나도 모르는데 따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AI에게 영어로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를 단계별로 쪼개서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I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내심. 마지막으로
터미널 사용법 같은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은 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클로드 코드 대 코파일럿 대 커서 뭐가 다른가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기처브 코파일럿은 코드 자동 완성을 도와주는 타이핑 도우미입니다. 커서는 AI 기능이 통합된 개발자용 에디터죠. 반면 클로드 코드는 전체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구현까지 함께하는 PM 또는 아키텍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비개발자에게는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클로드 코드를 가장 추천합니다. 세 번째 질문,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나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클로드의 환각. 없는 함수를 만들어낼 때가 있죠. 이건 목하지마, 실제 파일만 참조해 라고 계속 주입시켜 해결했습니다. 둘째, 디버깅. 어려운 에러 메시지가 뜨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클로드에게 이 에러 뭐야? 라고 다시 물어보며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관리. 버젤이나 터소의 무료 용량을 넘지 않도록 사용량 모니터링을 자동화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요? 아직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제 시급 5만 원을 기준으로 약 100시간, 즉 500만 원의 기회비용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를 고용했다면 들었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했죠. 앞으로 애드센스, 제휴 마케팅, 디지털 제품 판매 등을 통해 6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월 수백만 원의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과정 역시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비개발자도 창조자가 되는 시대. 한 달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비개발자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API, 데이터베이스, Git 같은 어려운 기술 개념들을 AI와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API는 레스토랑의 메뉴판, 데이터베이스는 엑셀의 고급 버전, Git은 구글 드라이브의 버전 기록과 같다는 것을요. 개발자 고용 대비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 것은 덤이고요.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이것입니다. AI 시대에는 코딩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기획력, 그리고 AI와 개발자처럼 명확하게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전략은 사람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냐고요? 크크. 최근 30일 기준 2.3달러 벌었네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블로그와 어드민 페이지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에게 글 쓰라고 시키는 모습, 유튜브 API로 글 쓰는 모습과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사스 구독료 너무 아까운데? 아 진짜 이 기능 딱 하나만 추가되면 완벽할 텐데 세상에 왜 우리 팀에 딱 맞는 자동화 툴은 없는 걸까?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과거에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도 그냥 참고 쓰거나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자에게 의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그냥 아쉬움으로 남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완전히 새로운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직접 만든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사스 소비의 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맞춤 제작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클로드 코드라는 게임 체인저를 활용해 코딩 일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나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B2B 사스의 위기, 그리고 만드는 자의 시대. 여러분, 지금 B2B 사스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타나 구글 같은 수천 명의 개발자를 거느린 빅테크만 가능했던 자체 도구 구축을 이제는 5명, 10명짜리 스타트업과 중소규모 팀들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LLM의 등장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비용과 시간, 즉 개발의 진입장벽이 극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PM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경쟁의 룰을 바꾸는 엄청난 전략입니다. 우리 팀의 독특하고 복잡한 업무 방식에 100%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직접 만들었음으로써 범용 툴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업무 효율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 상장된 B2B 회사들은 AI를 적용했냐 안 했냐로 주가가 엄청나게 차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내던 수백만 원의 구독료는 사라지고 우리가 만든 툴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팀의 노하우가 집약된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기성복에 내 몸을 맞추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직접 만들어 입는 만드는 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둘, 왜 지금 나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클로드 코드라는 게임 체인저를 활용해 직접 툴을 만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을까요? 3가지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업무 효율이 문자 그대로 폭발합니다. 내게 최적화된 툴은 불필요한 기능이나 복잡한 과정을 전부 걷어냅니다. 매일 하던 10단계짜리 복사, 붙여넣기 작업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끝나고 3시간 걸리던 주간 리포트 작성이 3분 만에 끝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복 작업은 완벽하게 자동화되고 업무 프로세스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둘째, 기술 종속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 툴 회사의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이나 내가 잘 쓰던 기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정책 변경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통제권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죠. 이건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새로운 수익화의 길이 열립니다. 이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작은 툴, 만약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툴을 조금만 다듬어서 마이크로 사스로 출시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자연어로 질문하면 SQL 쿼리를 짜주는 데이터 분석기, 제품 정보만 넣으면 광고 카피와 이미지를 수십 개씩 만들어주는 광고 소재 생성기, 지정한 쿠팡 상품의 리뷰 글을 자동으로 써주는 쿠팡 파트너스 자동 포스팅 봇 등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을 이미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AI 에이전트가 될 수 있습니다. 셋, AI 에이전트 만들기. 5가지 생존 수칙. 자, 그럼 이제부터 코딩 일도 모르는 우리가 클로드 코드로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5가지 생존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도 100% 할 수 있습니다. 수칙 1, 반드시 쪼개서 시켜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AI에게 알아서 다 해줘 라고 하는 것은 신입사원에게 회사 잘 되게 해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00% 실패합니다. AI를 똑똑한 아기를 가르치듯 명확하고 작은 미션으로 쪼개서 단계별로 지시해야 합니다. 일단 UI부터 그려줘.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API를 호출하게 해줘. 호처럼요. 수칙 2. 기획은 절대적으로 당신의 몫이다. AI는 당신의 머릿속을 읽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기능을, 어떤 순서로,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지 구체적인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PM인 저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이에 손으로라도 좋습니다. 화면의 구조를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기획이 구체적일수록
결과물의 퀄리티는 수직 상승합니다. 수칙 3. 클로드 MD를 사용하라. 채팅창에서만 코딩하는 것은 좁은 골목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프로젝트 폴더 안에 클로드 MD라는 파일을 만들어 작업하면 작성 실행 디버깅을 하나의 넓은 작업장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코드를 테스트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하며 반복적인 개선을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칙 4. AI의 결과물을 맹신하지 마라. AI가 짜준 코드는 항상 완벽한 완성품이 아닌 똑똑한 신입이 제출한 초안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지, 사용자가 이상한 값을 입력했을 때, 즉 엣지 케이스에서 터지지는 않는지 모든 가능성을 직접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문제점을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데 원인이 뭐야? 라고 AI에게 즉시 피드백하여 코드를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수칙 5. 백업은 당신의 생명줄이다. AI와 작업하다 보면 정말 황당하게 시스템 오류나 세션 만료로 작업 내용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700개의 포스트를 날려먹은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전체 코드를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 곳에 따로 저장해두는 단순한 습관, 그리고 Git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커밋하는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우리는 지금 사스를 그저 구독하고 소비만 하던 시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비싼 돈을 내고 남이 만든 불편한 기성복에 내 몸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맞춤 정장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과제 나갑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매일 반복하며 고통받는 단 하나의 작은 문제를 선택하고 클로드 코드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할 앱을 만들고 싶어. 일단 UI부터 그려줘 라고 당신의 첫 번째 명령을 내려보세요.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당신을 평범한 소비자에서 위대한 생산자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24시까지 코리스 AI 유튜브 훈련소 지원받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댓글에 링크 남길게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결과물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주소는 콜점hkg@gmail.com입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 3분을 뽑아 제가 직접 PM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GPT는 너무 착하고 제미나이는 좀 딱딱하고 클로드는 가끔 느려서 답답하셨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AI계의 악동이자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과 작정하고 한번 놀아봤습니다. 단순한 성능 테스트가 아닙니다. 날씨 같은 기본적인 질문부터 주식 전망, 역사 요약, 심지어 너 좌파야 우파야? 같은 아주 민감하고 짓궂은 질문까지. 과연 그록은 다른 AI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차이점은 우리 같은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록이 왜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실시간 트렌드에 가장 빠삭하고 유머 감각까지 갖춘 가장 인간적인 AI 파트너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개성 있는 AI의 등장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기본기 테스트. 속도와 정확성, 기본은 하는가? 아무리 개성이 중요해도 기본기가 부실하면 안 되겠죠. 먼저 다른 AI들과 똑같은 기초 체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 어때? 부터 대한민국 인구수와 GDP를 미국과 비교해줘까지 AI 비서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웠습니다. 그록은 실시간 웹 검색을 통해 기상청과 해외 날씨 정보를 순식간에 종합해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를 표로 정리해주는 디테일까지 보여줬죠. 인구수와 GDP 역시 UN, 월드뱅크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깔끔한 비교표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PM의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데이터 수집 및 정리 능력은 제미나이나 GPT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확실한 합격점이었습니다. 적어도 정보 검색 비서로서는 충분히 제 몫을 한다는 거죠. 기본기는 탄탄했습니다. 두 번째, 그록의 진가, 창의성, 위트, 그리고 선을 넘는 솔직함. 하지만 그록의 진짜 매력은 정답이 없는 질문, 즉 창의성과 관점이 필요한 질문을 던졌을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록에 숨겨져 있던 성격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먼저 역사 요약을 시켜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건국 이후 10년 단위로 아주 재미있게 요약해줘. 다른 AI들이 교과서처럼 1950년대는 하고 딱딱하게 요약할 때 그록은 달랐습니다. 각 시대를 불꽃 건국기, IMF의 눈물, 디지털 대폭발 같은 재치 있는 별명으로 정의하고 독재 맛집 오픈, 최루탄 냄새가 더 유명했던 올림픽 같은 표현으로 마치 옆에서 친구가 썰을 풀어주듯 요약해주더군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재미를 놓치지 않는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짓궂게 선을 넘어봤습니다. 너 좌파야 우파야? 보통 다른 AI들은 저는 중립적인 AI 모델입니다 라며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록은 달랐습니다.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나는 AI야. 라고 쿨하게 선언하더니 갑자기 상상 모드를 켜고 선글라스를 낀 우파 그록과 빨간 모자를 쓴 좌파 그록으로 빙의해서 각자의 주장을 펼칩니다. 세금은 낮추고 규제는 부셔. AI는 공공재다. 기본소득 지급이라면서요. 마지막에는 정치는 좌우가 아니라 진실 대 거짓으로 가야 한다며 자신만의 철학까지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다른 AI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의 위트와 유연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히틀러 X새끼 해봐 라고 다소 무례하고 극단적인 테스트를 했을 때 그록은 주저없이 아돌프 히틀러, 인류 역사상 최악의 X새끼 맞음이라며 홀로코스트 학살과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안전과 중립이라는 명목의 답변을 회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검열하는 다른 AI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솔직함과 진실 추구라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철학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리콘밸리 3대장에 대한 그록의 날것평가. 그록의 이런 솔직함이 너무 재미있어서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3명의 거물, 자신의 창조주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아부성 발언이 나올지 기대했죠. 일론 머스크에 대해 영웅이기도 하고 트롤이기도 하다. 양면성이 그의 힘이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가 없으면 2025년은 훨씬 덜 재미있었을 것이다. 제프 베조스에 대해 머스크가 쇼맨이라면 베조스는 침묵의 제왕이다. 둘 다 없으면 세상이 멈춘다. 빌 게이츠에 대해 머스크는 미래를 만든다. 베조스는 오늘을 지배한다. 게이츠는 어제를 구원했다. 트리오 완성. 어떤가요? 각 인물의 본질을 단 몇 문장으로 꿰뚫는 한편의 짧은 인물 평론 같지 않나요? 제가 빌 게이츠가 이혼한 사실을 잘못 알고 질문했을 때도 크크크 맞아. 빌 게이츠는 2021년에 이혼했어 라며 친구처럼 바로잡아주고 관련 기사 링크까지 찾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AI에게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록만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인간적인 매력이었습니다. 네 번째, PM의 관점. 그록은 어떤 무기인가? 자, PM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록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최강의 실시간 트렌드 분석기입니다. 그록은 X와 실시간으로 그리고 체감상 가장 빠르게 연동되는 AI입니다. 이는 세상의 날것의 여론, 확산되는 밈, 그리고 터져나오는 최신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PEC, 정상회담 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었을 때 그록은 회담 직후의 최신 리포트와 X의 반응까지 종합해서 아시아 시장 플러스 1에서 3% 반응, 트럼프 트윗으로 테슬라 플러스 5% 크크크와 같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의 정량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분위기와 심리를 읽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둘째, 가장 인간적인 페르소나를 가진 아이디어 파트너입니다. 딱딱하고 기계적인 답변이 아니라 위트와 솔직함, 심지어 상상력까지 동원하여 대화에 참여합니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하거나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마케팅 카피를 쓰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엄청난 영감을 줍니다. 이 제품에 대해 우파 그록처럼 비판해줘.
또는 좌파 그룹처럼 옹호해줘 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의 페르소나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입체적으로 검증하는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AI도 개성의 시대가 왔다. 오늘 우리는 AI계의 2다나 그룹과 함께 놀아봤습니다. 물론 아직 엔터프라이즈 기능이 부족하고 가끔은 너무 엣지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록의 등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AI 시장이 단순히 성능 경쟁을 넘어 각자의 뚜렷한 개성과 철학을 가지고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면 GPT나 제미나이를, 깊이 있는 분석과 논리적인 글쓰기를 원한다면 클로드를, 그리고 실시간 트렌드와 유머러스하고 솔직한 파트너를 원한다면 그록을 선택하면 됩니다. AI도 이제 마치 우리가 함께 일할 동료나 친구를 사귀듯 나의 취향과 목적에 맞게 골라 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격의 AI와 가장 일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글 검색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구글 I/O에서 구글은 검색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파란색 링크를 나열하는 정보의 목록이 아니라 당신의 질문에 지능을 가지고 답하는 AI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 발표를 보고 와, 신기하다 정도로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AI 스타트업 PM인 제 눈에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 심지어 돈을 버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글이 발표한 수많은 기능들 속에서 당신의 생산성을 10배로 올려줄 진짜 핵심 기능 3가지만 뽑아서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뼛속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의 2가지 모드, AI 오버뷰스 대 AI 모드.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이제 구글 검색에는 2가지 AI 모드가 존재합니다. 바로 AI 오버뷰스와 AI 모드입니다. AI 오버뷰스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검색 결과 최상단에 AI가 답변을 요약해주는 기능이죠. 구글에 따르면 이 기능 하나만으로 검색 사용량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길고 복잡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AI 모드에 있습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진입하는 훨씬 더 강력한 AI 검색 경험입니다. 구글은 이 AI 모드에 자신들의 최강 모델인 제미나이 2.5 커스텀 버전을 투입했습니다. PM의 관점에서 보면 구글은 2트랙 전략을 쓰는 겁니다. AI 오버뷰스로 대중을 AI 검색에 익숙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AI 모드라는 전문가용 실험실을 열어서 파워 유저들의 피드백을 통해 미래의 검색을 만들어 가려는 거죠. 지금부터 소개할 모든 미친 기능들은 바로 이 AI 모드 안에서 펼쳐집니다. 둘째, 진짜 일하는 AI의 등장, 딥서치와 에이전틱 케이퍼빌리티스.
AI 모드의 첫 번째 미친 기능은 딥서치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검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만약 AI 에이전트 기술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를 써줘 라고 요청하면 딥서치는 이 질문을 수백 개의 세부 질문으로 스스로 쪼갠 뒤 동시에 수백 개의 검색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정보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출처까지 인용된 전문가 수준의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과거 인간 전문가가 며칠 밤을 새워야 했던 리서치 작업을 AI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틱 케이퍼빌리티스, 즉 대행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토요일 레즈 경기 1층에 있는 저렴한 티켓 2장 찾아줘 라고 말하면 AI가 티켓마스터, 스톱허브 같은 여러 사이트를 동시에 뒤져서 조건에 맞는 티켓을 찾아내고 복잡한 예매 양식까지 대신 채워줍니다. 우리는 최종 결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니라 구매 대행 AI 비서가 구글 검색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셋째, 검색의 초개인화, 라이브 케이퍼빌리티스와 퍼스널 컨텍스트. 마지막으로 구글 검색은 이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개인 비서로 진화합니다. 서치 라이브 기능은 프로젝트 아스트라의 기술을 활용해 내 스마트폰 카메라에 보이는 것을 AI가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대화하는 기능입니다. 막힌 수학 문제를 카메라로 비추고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물어보면 AI가 화면을 함께 보면서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주는 식이죠. 검색이 텍스트를 넘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기능, 퍼스널 컨텍스트, 즉 개인적 맥락입니다. 우리가 허용한다면 AI 모드는 우리의 과거 검색 기록, 지메일, 캘린더, 정보까지 모두 참고해서 초개인화된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내슈필 가는데 음악 좋아하는 미식가들을 위한 맛집 좀 추천해줘 라고 검색하면 AI는 내 지메일에 있는 항공권과 호텔 예약 정보를 확인해서 호텔 근처에 평점 높은 라이브 재즈바 겸 레스토랑이 있네요. 과거에 야외 좌석이 있는 식당을 자주 검색하셨던데 여기도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와, 같은 소름 돋는 맞춤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결론, 정보 탐색의 시대에서 지능 활용의 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의 미래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첫째, 딥 리서치. AI가 나를 대신해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를 써줍니다. 둘째, 에이전트. AI가 나를 대신해 티켓 예매 같은 실제 업무를 처리해줍니다. 셋째, 초개인화. AI가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나만을 위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보를 찾는 시대가 끝나고 지능을 활용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M의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더 이상 단순 정보 수집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AI가 가져다준 깊이 있는 분석과 자동화된 실행을 바탕으로 오직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인간 고유의 영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구글 검색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기능들을 가장 먼저 어떤 일에 적용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AI 업계와 투자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투자의 귀재,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의 주식을 무려 43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어치나 사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워렌 버핏은 평생 기술주를 멀리해온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AI 버블 논란이 한창인 지금 왜 하필 구글에 베팅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줄곧 AI 시대의 최종 승자는 구글이 될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이 왜 20년의 후회를 깨고 구글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AI 시장의 미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년의 후회, 나는 바보였다. 워렌 버핏은 2017년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구글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나는 바보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글 비즈니스의 위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가이코가 광고 클릭 한 번에 $10, 11달러를 구글에 지불하는 것을 보며 비용 없이 클릭당 $10를 버는 사업이라니 이건 정말 좋은 비즈니스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술을 잘 몰라서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기업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바로 지금 그가 마침내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이것은 버핏이 이제 구글의 AI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미래의 독점적 지위를 확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버핏은 왜 지금 구글을 선택했는가? 버핏의 투자는 단순한 기술주 매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AI 시장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을 보여줍니다. 첫째, 압도적인 데이터 독점.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AI 전쟁의 진짜 무기는 모델이나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이 행성에서 가장 거대한 데이터 제국입니다.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지메일, 구글 맵스.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 구글의 데이터 영토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AI 모델들이 웹상에 공개된 데이터로 학습할 때 구글은 우리 각자의 가장 사적인 데이터를 직접 그리고 독점적으로 학습시킵니다. 만약 구글이 마음먹고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린다면 다른 AI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자본 없는 수익 모델. 버핏은 막대한 설비 투자가 계속 필요한 사업을 싫어합니다. 돈을 벌어도 계속 공장을 지어야 하는 사업은 진짜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구글의 핵심인 검색 광고 사업은 한번 구축된 시스템 위에서 거의 추가 비용 없이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현금, 젖소 모델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셋째, AI 투자를 비용이 아닌 혜자로 판단. AI 인프라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비용으로 보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다르게 본 겁니다. 이 막대한 투자는 아무나 따라 할 수 없는, 경쟁자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파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AI 시대는 결국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이 승자 독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결론, AI 전쟁의 안개 속 버핏이 등대가 되다. 챗GPT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지금 우리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승자가 될 것인가? 오늘 워렌 버핏이 그 안개 속에서 하나의 등대를 밝혔습니다. 바로 구글입니다. 그의 투자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단순히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고 가장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졌으며 그 현금을 바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혜자를 구축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20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우리는 그 방향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워렌 버핏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마케터가 내일 오전까지 신제품 홍보용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10장만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우리 회사는 디자이너가 없어서 막막했던 순간, 매번 SNS 콘텐츠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방금 구글이 그 모든 고민을 단 3단계로 끝내버리는 미친 AI 툴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포멜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미지 몇 개 만들어주는 그런 시시한 툴이 아닙니다.
AI가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 제품 속에서 기존 콘텐츠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분석해서 맞춤형 마케팅 캠페인 전체를 대신 기획하고 디자인해주는 말 그대로 AI 마케팅 팀을 통째로 빌려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글 포멜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인 창업가나 소규모 팀이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대기업처럼 마케팅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멜리란 3단계로 끝내는 AI 마케팅 자동화. 포멜리는 구글 랩스와 구글 딥마인드가 합작해서 만든 특히 중소기업 SMB를 위한 AI 마케팅 툴입니다. 비싼 대행사나 전문 디자이너 없이도 누구나 우리 브랜드다운 일관성이 있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만들 수 있게 돕는 것이 목표죠. 작동 방식은 충격적일 정도로 간단합니다. 딱 3단계입니다. 1단계, 우리 회사 DNA 자동 추출. 그냥 우리 회사 웹사이트 주소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포멜리가 사이트의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해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DNA 프로필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전 같으면 수십 페이지짜리 브랜드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했던 과정이 단 몇 분 만에 끝나는 거죠. 이 DNA에는 우리 브랜드의 목소리 톤, 예를 들어 전문적인지 친근한지 같은 것부터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폰트와 색상 팔레트,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주요 이미지 스타일까지 브랜드의 모든 것이 정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2단계, 맞춤형 캠페인 아이디어 생성. DNA 분석이 끝나면 포멜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캠페인 아이디어들을 여러 개 제안해줍니다. 그냥 막 던지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DNA와 현재 시장 트렌드를 조합해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전략들을 추천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연말 시즌을 맞아 우리의 친환경 가치를 강조하는 인스타그램 릴스 챌린지 캠페인이나 새로운 기능 출시를 기념하여 상위 10%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웹이나 홍보 캠페인처럼 아주 구체적입니다. 더 이상 아이디어 회의하느라 머리를 쥐어뜯을 필요가 없는 거죠. 3단계, 원클릭 브랜드 콘텐츠 대량 생성. 캠페인 아이디어를 하나 선택하면 포멜리는 그 즉시 인스타그램 스토리, 페이스북 캐러셀 광고, 구글 광고 배너 등 다양한 채널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마케팅 콘텐츠 세트를 쏟아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콘텐츠가 1단계에서 분석한 우리 회사 DNA에 맞춰 완벽하게 일관된 톤 앤 매너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디자이너가 없어도 브랜드 정체성이 흔들릴 일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PM의 관점. 이건 단순한 디자인 툴이 아니다. 자, 디자이너 출신 PM의 관점에서 보면 포멜리의 등장은 단순히 업무 하나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3가지 거대한 변화, 워크플로우의 완전한 재정의를 의미합니다. 첫째, 브랜드 일관성의 완전 자동화입니다. 과거에는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만드는 것이 돈 많은 대기업이나 소위 브랜드 경찰 역할을 하는 깐깐한 디자이너가 있는 회사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멜리 덕분에 1인 기업도 대기업처럼 모든 채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가 우리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이자 브랜드 매니저가 되어주는 셈이죠. 둘째, 데이터 기반 가설의 즉시 검증입니다. 포멜리는 단순히 예쁜 이미지만 만들어주는 툴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DNA를 분석해서 당신 회사에는 지금 이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전략까지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콘텐츠까지 만들어주죠. 이건 마케터나 PM에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예전에는 A안과 B안 중 뭐가 더 효과적일까를 놓고 길게 회의했지만 이제는 2가지 캠페인 아이디어를 포멜리로 즉시 시각화해서 바로 A/B 테스트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가설 검증 사이클이 혁신적으로 짧아지는 겁니다. 셋째, 리소스의 재분배, 단순 반복에서 고차원적 기획으로의 전환입니다. 포멜리가 배너 사이즈를 바꾸고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해 줌으로써 인간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디자이너는 픽셀을 옮기는데 시간을 쏟는 대신 전체 브랜드 전략을 고민하는 아트 디렉터가 될 수 있고, 마케터는 콘텐츠를 직접 만드느라 끙끙대는 대신 캠페인의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음 전략을 짜는 전략가가 될 수 있습니다. 팀 전체의 역량이 상향 평준화되는 거죠. 결론, AI 마케팅팀 지금 바로 고용하세요. 구글 포멜리는 이제 막 베타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도 있고 우리말 지원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미래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마케팅과 디자인을 감이나 센스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 그리고 포멜리 같은 AI를 활용해 데이터와 전략에 기반한 브랜드 캠페인을 빠르고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인 속도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력한 AI 마케팅 팀을 고용하시겠습니까? 포멜리가 정식으로 출시되면 PD님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먼저 어떤 반복적인 업무를 맡겨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그 일 2년 뒤인 2026년에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구글의 AI가 직접 분석하고 예측한 2026년까지 사라질 확률이 가장 높은 직업 5가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뜬소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내놓은 차갑고도 냉정한 사망 선고에 가깝습니다. AI 스타트업 6년차 PM으로서 저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제 동료들의 일이, 그들의 전문성이 어떻게 AI의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지 바로 옆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직업이 왜, 그리고 어떤 AI 기술 때문에 사라지는지 그 본질을 뼛속까지 파헤쳐드리고 이 거대한 해고의 쓰나미 속에서 당신의 몸값을 10배로 올릴 유일한 생존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당신의 커리어에 대한 강력한 예방주사가 될 겁니다. 자, 5가지 직업을 공개하기 전에 더 중요한 본질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AI는 대체 어떤 종류의 일을 대체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는 예측 가능한 일을 대체합니다. 여기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한 규칙과 패턴이 있어서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의 일이 숙련된 전문가가 만든 업무 매뉴얼 한 권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 일은 AI에게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과거에는 이 매뉴얼을 인간 신입사원이 밤새워 읽고 배웠지만 이제는 AI가 수백만 권의 매뉴얼을 단 몇 초 만에 학습하고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심지어 24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일을 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직업은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입력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영수증, 설문지, 명함 같은 종이 문서를 보고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루하고 실수가 잦으며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의성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일이었죠. 왜 사라질까요? 바로 OCR, 즉 광학 문자 인식 기술과 거대 언어 모델의 결합 때문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글자를 스캔해서 텍스트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멀티모달 AI는 이미지 속의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서의 맥락까지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이 숫자는 금액이고 이 날짜는 결제일이며 이건 공급업체 이름이다. 와 같이 말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영수증 사진을 찍으면 AI가 알아서 날짜, 금액, 사용처를 인식해서 가계부 앱에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것, 이미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업에서는 더욱 무섭습니다. 클로바 OCR 같은 서비스는 수천 장의 세금 계산서나 계약서를 한 번에 스캔해서 필요한 항목만 정확히 추출해 회계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위해 사람을 비싼 돈 주고 뽑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 단순 고객 서비스 상담원, 특히 1차 대응 업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그리고 1차 대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배송이 언제 오나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 즉 FAQ에 답변하는 역할은 이제 거의 100% AI 챗봇과 보이스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왜 사라질까요? 24시간 365일 지치지 않고 감정 노동 없이 수천 명의 고객을 동시에 응대할 수 있는 AI 챗봇의 압도적인 효율성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구체적인 예시를 볼까요? 우리가 통신사나 쇼핑몰에 전화했을 때 안녕하세요, AI 상담사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목소리를 듣는 것, 이제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채널톡이나 인터콤 같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자사의 챗봇에 GPT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이 AI들은 고객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말 복잡하고 고객이 화를 내는 감정적인 문제만이 소수의 인간 전문 상담색에 연결될 뿐입니다. 1차 방어선은 완벽하게 AI에게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일반 번역가, 특히 비문학, 기술문서 전문입니다. 문학작품이나 영화 대사처럼 창의적이고 미묘한 뉘앙스가 중요한 번역이 아닌 일반적인 비문학, 기술문서, 법률 서류, 매뉴얼 등을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왜 사라질까요? 구글 번역, 디플, 그리고 최근 구글 픽셀 10에 탑재된 실시간 통화 통역 기능에서 볼 수 있듯 AI 번역의 품질과 속도가 인간을 압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 도메인의 전문 용어를 학습한 AI 번역기는 웬만한 인간 전문가보다 더 정확한 번역을 내놓기도 합니다. 제가 PM으로서 해외의 새로운 기술 백서를 리서치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과거에는 번역객에 의뢰해서 며칠을 기다리고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PDF 파일을 제미나이나 클로드에 던져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서의 핵심 내용을 10줄로 요약하고 기술적 아키텍처 부분만 한국어로 상세히 번역해줘. 단일분 만에 거의 무료로 결과물을 얻습니다.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더 이상 인간 번역가를 고용할 유인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텔레마케터입니다. 정해진 스크립트를 읽으며 잠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감정 소모가 큰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왜 사라질까요? 11랩스 같은 AI, 음성 합성 기술의 무서운 발전 때문입니다. 이제 AI는 사람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목소리로 수천 명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고 심지어 고객의 답변에 따라 다른 스크립트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리텔 AI 같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I가 잠재 고객 리스트를 분석해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고 인간 세일즈 담당자는 그 약속 장소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AI 영업 비서 서비스죠. AI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감정적인 지침도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목표를 향해 기계처럼, 하지만 놀랍도록 인간처럼 일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교정 및 교열가입니다. 책이나 기사, 보고서의 오탈자나 문법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역할이죠.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 사라질까요? 그래머리 같은 AI 글쓰기 보조 도구가 이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단순한 문법 교정을 넘어 이 문장은 너무 길고 지루하니 더 짧고 강력하게 바꿔보세요. 와, 같이 문체와 논리 구조까지 제안하는 편집자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스크립트를 작성한 뒤 클로드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어색한 문장이나 오탈자를 전부 찾아서 수정하고 더 시청자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표현으로 3가지만 제안해줘? 이제 모든 작가, 마케터, 기획자들이 AI라는 24시간 대기하는 교열팀을 옆에 두고 일하는 시대입니다. 결론, 당신의 몸값을 10배로 올릴 3가지 생존 전략. 자,
5가지 직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심장이 좀 서늘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코딩 학원을 새로 등록하고 새로운 디자인 툴을 배우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3가지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첫째, 명확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AI는 훌륭한 답변 기계이지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회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고객이 말하지 않는 진짜 욕망은 무엇인가? 와 같이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기획자, PM, 그리고 모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둘째, 서로 다른 점들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AI는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은 뛰어나지만 전혀 다른 영역의 지식들을 융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창의적 연결 능력은 부족합니다. 기술과 인문학을 연결하고 데이터와 고객의 감성을 연결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혁신을 만드는 인간 고유의 힘입니다. 셋째, 인간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AI는 수만 건의 고객 불만, 데이터를 0.1초 만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장애로 큰 피해를 본 고객의 화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오히려 우리 서비스의 찐팬으로 만드는 감성적인 소통은 할 수 없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지쳐있는 팀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리더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AI의 발전은 더 이상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내 지능을 확장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부사수로 부리면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능력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연마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GPT-4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의 충격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은 말합니다. GPT-4는 우리가 쓰게 될 가장 멍청한 모델이었다고. 그리고 드디어 인류의 지능을 뛰어넘을지도 모를 진짜 괴물 GPT-5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 샘 알트먼이 GPT-5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직접 밝힌 GPT-5의 충격적인 능력과 AI가 바꿔놓을 미래,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생존 전략까지 그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뽑아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GPT-5는 소프트웨어 공장입니다. 샘 알트먼이 밝힌 GPT-5와 GPT-4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의 즉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TI-83이라는 구식 계산기로 스네이크 게임을 만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죠. 하지만 GPT-5에게 TI-83 스타일의 스네이크 게임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자 단 7초 만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캐릭터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해줘 라고 말하면 실시간으로 코드를 수정해 게임을 업데이트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PM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이디어 구현의 속도가 무한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개발자를 구하고 기획서를 쓰고 몇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그 순간 우리는 GPT-5라는 24시간 대기하는 소프트웨어 공장에 생산을 의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 AI는 과학자가 될 것입니다. 스트라이프의 CEO는 샘 알트먼에게 물었습니다. AI가 언제쯤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샘 알트먼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늦어도 2027년 말까지는 AI에 의한 중요한 발견이 있을 것이라고. 현재 AI 모델의 한계는 인지 능력, 즉 하나의 문제를 수천 시간 동안 붙들고 늘어지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한계는 곧 극복될 겁니다. 그렇다면 초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샘 알트먼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픈AI 연구팀 전체보다 더 나은 AI 연구를 수행하고 나보다 오픈AI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은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세우고 새로운 실험을 설계하는 진짜 과학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2030년 진짜의 의미가 바뀝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는 AI가 생성한 트램펄린 위 토끼 영상처럼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말합니다. 사실은 객관적이지만
진실은 개인의 관점, 문화, 신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샘 알트먼은 이에 동의하며 AI가 각 개인의 문화와 가치관을 학습하여 개인화된 진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챗GPT에 향상된 기억력 기능이 바로 그 시작이죠. 이제 우리는 미디어가 항상 조금은 진짜이고 조금은 진짜가 아닌 상태임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도 이미 AI 처리를 거쳐 완전히 진짜는 아닌 것처럼 말이죠. 넷째, AI 시대의 진짜 위기와 기회는 이곳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5년 안에 화이트 칼라, 초급 인력의 절반이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샘 알트먼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일부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맞지만 진짜 위험에 처한 세대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60대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22살의 대학 졸업생들이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세대라고 단언합니다. 왜일까요? AI 도구 덕분에 이제 한 사람이 과거 수백 명의 팀이 필요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인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젊은 세대가 마주한 엄청난 기회입니다. 결론, 샘 알트먼의 단 한 가지 조언.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샘 알트먼의 조언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챗GPT를 구글 검색의 개선된 버전 이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움을 표합니다. AI 시대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전술은 지금 당장 AI 도구의 기능을 숙달하고 그것을 당신의 삶과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당신은 이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당신이 AI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끝난 줄 아셨죠? 아직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샘 알트먼이 그리는 AI의 놀라운 기술적 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꿈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픈 AI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속보, 오픈 AI 1조 달러 IPO를 준비하다. 바로 오늘 새벽 로이터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픈 AI가 이르면 2026년 하반기 기업가치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 규모의 기업 공개, 즉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1조 달러. 감이가 오시나요?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PO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IPO일까요? 샘 알트먼은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자본을 고려할 때 IPO는 우리에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경로입니다. PM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AI 인프라 전쟁을 위한 실탄 확보입니다. 샘 알트먼은 AI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습니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엔비디아의 GPU를 더 많이 사야 하고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전쟁입니다. 상장을 통해 공개 시장에서 직접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거죠. 둘째, 수익성 증명이라는 현실적인 압박입니다.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연말까지 예상되는 매출은 약 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동시에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손실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픈 AI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라는 시장의 의심에 IPO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오픈 AI의 진화, 비영리 연구소에서 거대 기업으로. 이번 IPO 준비는 오픈 AI가 인류를 위한 AI 개발이라는 비영리 연구소의 정체성을 벗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벽한 독립 영리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픈 AI는 최근 복잡했던 지배구조를 개편했습니다. 비영리 재단인 오픈 AI 파운데이션이 여전히 회사를 통제하지만 이제 재단 자체가 영리법인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지분을 갖게 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돈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던 과거의 명분이 이제 돈도 벌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현실론으로 바뀐 셈이죠. 최종 결론, 기술의 꿈, 자본의 현실. 오늘 우리는 샘 알트먼이 그리는 두 가지 미래를 모두 엿보았습니다. 하나는 GPT-5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과학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술적 유토피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AI 혁명은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와
그 기술을 뒷받침할 가장 막대한 자본을 가진 자의 전쟁이 될 겁니다. 오픈 AI는 과연 이 위험한 줄타기에 성공하여 기술과 자본을 모두 손에 쥔 최초의 1조 달러 AI 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와 권력의 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AI 브라우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왕좌를 두고 오픈 AI의 아틀라스와 퍼플렉시티, 코멧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명의 강력한 AI 비서에게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현실적인 미션을 줘보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우리를 대신해 일해주는 시대, 정말 영화처럼 모든 걸 알아서 다 해줄까요? 오늘 제가 직접 그 환상과 현실을 몸으로 겪어보기 위해 GPT 에이전트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션을 줘봤습니다. 챗GPT 화면 안에 작은 브라우저 창이 하나 더 열리더니 AI가 스스로 구글 검색창에 인천 도쿄 항공권이라고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스카이스캐너, 트립닷컴, 아고다, 여러 사이트를 정신없이 오가며 가격을 비교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미친 듯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퍼플렉시티가 미쳤나 봅니다. 백그라운드에서 혼자 이메일 쓰고 콘서트 티켓팅하고 비행기 표까지 찾아준다는 AI 비서 브라우저 코멧을 공짜로 풀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들으면 정말 미쳤죠?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미래가 진짜 오나 싶고요. 자, 그럼 먼저 이 코멧 같은 툴,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 AI가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지 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에이전트 AI는 간단히 말해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는 AI를 말합니다. 그냥 질문에 답만 하는 챗봇을 넘어선 개념이죠. 예를 들어 이번 주말 제주도 여행 계획 짜고 가장 싼 비행기표랑 숙소 예약해줘 라고 말하면 알아서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비교하고 결제 직전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비서 같은 존재입니다. 퍼플렉시티의 코멧은 바로 이 에이전트 AI를 브라우저라는 가장 친숙한 공간에 녹여내려는 시도인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지난 1년 주가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줘. 그리고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할 만한 국내 ITF까지 추천해줘. 과연 이 두 AI 애널리스트는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며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까요? AI 주식 투자 파트너로서 누가 더 쓸만한 놈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틀라스, 종합보고서를 써주는 유능한 비서. 먼저 오픈 AI의 아틀라스에게 물었습니다. 아틀라스는 마치 유능한 비서처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두 종목을 하나씩 보고 ETF 추천까지. 알겠습니다. 결과물 분석을 보면 아틀라스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편의 깔끔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주가 분석의 경우 최신 주가와 52주 변동폭을 정확히 제시하고 HBM, 주주환원 정책 같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승 요인을 분석합니다. 미래 전망의 경우 중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변수를 나누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지금 매수하면 리스크 대비 보상이 크진 않을 수 있다와 같이 단순 정보 나열을 넘어 자신만의 의견까지 제시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ETF 추천의 경우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SOLK 글로벌, 세미컨덕터 액티브 ITF처럼 단순히 이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KRX 종목 코드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고 싶을 때 적합하다는 명확한 투자 가이드까지 제공합니다. 아쉬운 점은 코스피가 이미 4,000을 넘었는데 검색해서 가져오는 정보가 4,000 넘기 전 정보가 많네요. 두 번째, 코멧, 최신 정보를 쏟아내는 빠른 리서처. 다음은 퍼플렉시티의 코멧입니다. 코멧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웹 검색을 시작하며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줍니다. 결과물 분석을 보면 코멧은 여러 소스의 정보를 빠르게 종합해서 실시간 브리핑 형태로 보여주는데 강점을 보입니다. 주가 분석 및 전망의 경우 1년간 170% 넘게 뛰었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63조 원 등 최신 기사에 나온 핵심 숫자들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아틀라스보다 더 구체적인 수치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TF 추천의 경우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등 인기 있는 상품들을 제시하고 각 상품의 특징을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아틀라스보다는 약간 덜 구체적이지만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들을 빠르게 찾아주는 능력은 훌륭합니다. 세 번째, PM의 관점. 분석가 아틀라스 대 정보원 코멧. 두 AI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PM의 관점에서 보면 두 AI의 역할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아틀라스는
내 의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종합해 해석과 의견까지 담아 보고하는 시니어 분석계에 가깝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잘 정제된 결론이 필요할 때 최고의 선택입니다. 반면 코멧은 가장 최신의 팩트와 숫자를 누구보다 빠르게 긁어모아 오는 최정예 정보원과 같습니다. 시장의 최신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원할 때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번외 테스트. 그래서 코스피 사요? 말아요? 제가 두 AI에게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금 사야 해요? 말아야 해요? 딱 말해줘. 아틀라스는 신중한 전략가처럼 지금은 기다려라 라는 명확한 결론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밸류에이션, 외국인 자금 흐름, 실적 시즌 등의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현금 70에서 80%, 주식 20에서 30% 유지와 같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제안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 수준의 분석입니다. 코멧은 객관적 정보 전달자처럼 중장기 관점에서는 매수 추천, 단기 변동성 우려 시 신중한 접근 권고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칩니다. 아틀라스처럼 강력한 자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결론, 당신의 투자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AI 브라우저 전쟁, 누가 이겼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최고의 파트너가 달라질 뿐입니다. 당신이 직접 분석하고 판단하는 트레이더 스타일에 가깝다면 최신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제공하는 코멧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명확한 투자 전략까지 조언받고 싶은 장기 투자자 스타일에 가깝다면 시니어 분석가 같은 아틀라스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AI 브라우저의 등장은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월가의 펀드 매니저처럼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와 정보원을 거느리고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AI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AI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